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12월호 권세진의 여의도 포커스 내용을 집중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그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은 강남 3구의 민심이 조국 사태를 맞아서 다시 보수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강남 3구 민심을 우리가 왜 그 주목해야 됩니까? 예, 강남 3구를 언젠가부터 신정치 1번지라고 불렀죠. 정치 1번지 종로가 있고 영남과 호남은 이제 그 지역색을 대비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의 경우는 교육열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좀 높고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약간의 정치의식이 높기도 하면서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한국당에서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과 영남에서 3선 이상 한 의원은 물러나던가 험지에 출마해라. 이 정도로 이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었다. 그랬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이제 계속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하고 민심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그 민심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집중 조명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애초에 강남이란 지역이 자유한국당한테는 상당히 이게 텃밭이나 마찬가지였던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게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배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저런 식으로 이제 비선 조직이 있고 이제 좀 잘못했던 것들을 배신감을 느끼면서 민심이 굉장히 뜨거워졌죠. 강남에서도 이제 탄핵 사태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역구 의원들도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강남 3구에 지역구가 8개인데 이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5명이었거든요. 5명이 전부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중에 4명은 이제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을 빼면은 다 복당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싹 다 이제 탈당을 했다는 것은 지역구의 민심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했고 그 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변이 일어나는 게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이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이 된 적이 없는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당 후보였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심은 거의 다 이제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크게 돌아섰다는 건데 근데 이 민심이 마침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또 변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사태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게 이제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이제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부동산하고 교육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중산층의 재산 증식 수단 이런 건데 이 두 가지를 조국 사태가 이제 정통으로 건드린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고 나도 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조국 사태를 보면은 자 이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가족들이 그런 의혹이 지금까지는 뭐 의혹이고 완전히 결론이 난 게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제 딸은 그렇게 막 이런 조작까지 해가면서 좋은 대학교에 보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교육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금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모 때부터 이렇게 싹 이룩해 놓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겨우겨우 강남에 살고 있는데 조국이란 사람이 갑자기 편법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여기 이제 노후 대책이나 뭐 교육이나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뭐 사실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30, 50대가 좀 비슷한 심정이긴 한데 이런 와중에 이제 맘카페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권력 있고 돈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우리 애한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족도 이렇게 노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래 많이 들었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불만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사고 외고 뭐 이런 거 다 없앤다고 하니까 교육까지 평준화시키고 도대체 이 정부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죠. 이런 걸 전부 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딸 문다희는 어디 부산외고 나오고 조국 딸은 어디 한영외고 나오고
지네들은 다 그 외고 예. 보내고 예. 그다음에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주식 투자하고 예, 그렇죠. 또 뭐 부동산 이런 거 하고 예.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질투.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이 노력을 갖다 물거품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제 분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취재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좌파에 대한 분노들이 좀 있어요. 자기네들은 다 이제 지금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외고 보내고 유학 보낸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이제 안타까움 그리고 도저히 이 정부가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약간 뭐 그렇다고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다 아니면 보수가 좋다 이런 쪽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하고 서초동 집회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서초동 집회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3, 4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강남 3구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지역구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 이제 8개 지역구 중에 자유한국당이 4명, 그리고 민주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의원들이 대부분 재선 이상이거나 재선 3선 막 70세 전후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재선 이상 뭐 70세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지금 30대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어디 보면 강남 의뢰는 정원석 한국당 위원장은 32세 그리고 송파에서는 이제 배현진 당협위원장은 36세, 송파 김성용 위원장은 34세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강남 민심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는 뭐 스펙 좋고 그리고 좀 잘 키운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후보로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위 배우고 있는 사람인 강남 3구 주민들이 그 30대 초반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태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강경화 장관이 뭐 서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어차피 그쪽 사람들은 좀 배우고 이제 좀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내 딸도 강경화처럼 뭐 이런 민심을 좀 건드리자 이런 식으로 차출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기서도 좀 스펙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나온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한국당이나 뭐 이런 여기서도 그 빈틈을 좀 건드려 보자. 이번에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탄핵 사태와 조국 사태로 민심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건드려 보자는 이제 양 당의 전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서초 그쪽 주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 그쪽에서 나올까요 혹시? 아직 이제 이사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대선 이렇게 나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사를 거의 마친 상태거든요. 그 지역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뭐 이낙연 총리야 아직 뭐 총리 공관에서 살고 있지만 이 두 분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아직 이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또 비례대표 차출설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대권 주자들이 험지는커녕 정말 자기 주소지나 비례대표 상위에 나오면은 얼마나 이제 당내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혀 이제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지금 뭐 단시간이라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내년 총선에 서초 이런 데서 나오면은 이거 민심이 돌아섰다는데 보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기 오래 살았고 애들도 학교에서 여기를 다 보냈거든요. 학교를 그랬는데도 다른 지역에 정말 험한 데 출마를 하셔야지 뭐 이제 뭐 TK라든가 영남 이런 쪽으로 출마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제 한국당이 좀 일어설 건데 저 정도의 결기를 보였으면
뭐 알아서 출마를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총리도 어디 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한평 그 장성에서 국회의원이셨고 예. 뭐 한교안 대표도 뭐 검사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예. 살았을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둘 다 이번 기회 한번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분들이 좀 결기를 보이면 양 당의 지지자들도 좀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